12월 5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기업 사냥꾼, 무자본 M&A. 좋은 얘기는 아니죠. 무자본 M&A가 뭐냐면 돈 없이 회사 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장회사 그 주식 발행하는 회사 돈 없이 인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 없이 회사 인수 가능해? 가능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겠죠. 그게 내 돈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상장회사를 사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탁을 하겠죠. 누구와? 돈 있는 사람과. 전주,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나는 그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든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든 해서 경영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그럼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갚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빌린 돈 그냥 회사 돈에서 그냥 인출해서 갚는 바보 같은 방법.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로 돈을 대여한 다음에 자회사가 또 대주주한테 또 대여하고 아니면 대표이사한테 대여해서 대표이사가 상환하는, 예를 들어 이제 쿠션 치는 방법. 여기서 또 진화해서 어떤 쓰레기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인수대금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법. 가지가지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돼? 주식 주가만 오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가가 오르고 여러분이 돈을 번다는 그 가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상장이 유지되고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가정입니다. 상장이 폐지가 되고 아니면 상장이 거래가 정지됐을 때 그 주식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무자본 M&A 회계 처리를 점검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기업들의 배임 횡령까지도 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된 기업은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직접 빼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회계 감사하는 1편에서 보셨죠? 회계 감사하는 회계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문제가 되냐? 회계사들이 기말에 회계 감사를 갔어요. 근데 회사에 이제 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갔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회사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온 거는 뭐 뻔하잖아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뭐 유상증자를 하든 그거는 뻔합니다. 근데 돈이 나갔던 증거들이 예를 들어 대여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여금이 결국 쿠션 쳐서 다 빼돌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이 없고 아니면 그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 정말 뭐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업도 없고 인원도 없는 그런 회사예요. 껍데기 회사예요. 그러면 회계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련된 증빙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 못합니다. 이 회사 감사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의견 줄 수 없습니다. 의견 거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거래 정지되고 많은 경우 상장 폐지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주가 오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회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건 아는 방법이 있어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최근 1년이나 2년 내에 그 공시사항이나 뉴스 같은 걸 쭉 검색해 보세요.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거나 좀 최대주주 변경이 있더라도 또 빈번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눈여겨보세요. 두 번째,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는데 그 최대주주가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조합이라든가 진짜 비상장에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 이상한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입니다. 이상한 비상장 회사들은 조합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조합은 특히나 조합이 인수했다는 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합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회사를 통해서 인수하는 거는 그 회사 등기부 등록 꼭 떼보십시오. 그 회사 껍데기 회사일 수 있습니다. 인수 직전에 설립되거나 인수 직전에 껍데기 회사 인수해가지고 뭐 업종을 변경했거나 경영권이 바뀌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껍데기 회사 또는 조합이 인수를 하고 나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인수급분 사채라든가 그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급 발행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회사,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회사, 그거는 위험이 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진짜 위험이 3배, 이제 4배가 되는 게 아니라 8배, 16배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자금으로 어떤 또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니면 그 자금으로 특수관계자한테 대여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공시상품에 다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는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해서 자금을 많이 빼돌립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그 회사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수한 회사를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십시오. 한 1, 2개월 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인수했는데 그걸 3, 40억에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미쳤죠. 아니면 정말 어디서 시장에서 떠돌던 회사 어떤 거나 주워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름하고 사업 목적하고 바꾼 다음에 그거를 마치 뭐 거대한 사업인 것처럼 뭐 정말 획기적인 뭐 기술을 가진 회사 아니면 뭐 진짜 유망한 업종의 회사 이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회사를 조심하십시오.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최근 M&A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던 회사 중 두 번째, 조합이나 아니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회사가 그 최대주주인 회사. 세 번째, 그 회사가 인수한 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었던 회사,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신주인수급분사채 발행이 있었던 회사. 네 번째, 그 직후에 또 비상장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대여금으로 인출된 회사. 이런 회사들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모르고 내가 나중에 피해봤다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보상 못 받아요. 나중에 손해배상 나중에 정말 이렇게 상장 폐지되고 손해배상 한다고 하지만 그때 돼서는 손해배상할 재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금감원이 12월 5일날 이제 보도자를 발표하고 나서 18년도 결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보고서 낼 때 이제 4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 낼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주식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조금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말, 엄마 말, 엄마 친구 말, 친구의 친구 말, 친구의 삼촌 말, 모르는 사람의 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털되는 지름길입니다.